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은 추위 속에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미 수도권부터 눈발이 굵어지고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기상캐스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역부터 눈발이 굵어져 대설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경기 북부에 이어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 북부 지역까지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경남 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이 올 전망입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1에서 3cm씩 눈이 와 쌓이겠고 밤부터는 강원 영동에 시간당 7cm가 넘는 강한 눈이 쏟아져 대설특보는 더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에 최고 20c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5에서 15c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 1에서 7cm고요. 그 밖의 지역에 1에서 3cm 정도입니다. 오늘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린 눈이 쌓여 녹지 않고 도로 살얼음으로 만들어져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경제, 민생 이런 키워드에 맞춰서 약속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 300만 개 창출을 공약했고 윤석열 후보는 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를 300만 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내세워온 경제대통령 이미지의 연장선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일자리 공약도 포함시키고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정말 훌륭하게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미리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수용했다는. 청년 취업 지원금을 2배 늘려 임기 내에 청년 고용률을 5%포인트 올리겠다 했고 공공 분야에서부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구조적인 임금 차별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행사에선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란히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사각지대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상시에는 우선순위를 빨리 캐치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 후보는 민생 현장 행보를 강조했는데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과 만나선 밤 9시인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안 움직이다가 9시 넘어가면 이게 활동성이 많아진다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냐.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사업별, 지역별로 다른 임금을 단일화해 낮은 급여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양강 후보 모두 청년층을 겨냥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를 강조하며 녹색당과 정책 연대 뜻을 밝혔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을 비판해온 호남 출신 최진석 명예교수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뉴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폭증세가 진정되기 시작한 미국에선 코로나19의 풍토병 전환 시기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4월 말로 예상한다면서 한국은 설 연휴 이후에 오미크론 감염자가 폭증해서 다음 달 25일쯤 최고치에 도달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닷새째 8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폭발적인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건데 미국 워싱턴대학교 보건계량연구소 IHME가 예측한 오미크론 정점 시기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용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꼽히는 IHME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코로나19가 이번 주 정점을 지나 4월 말엔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겐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오미크론발 엔데믹이 현실화될 거라는 겁니다. It will come down as fast as it went up. Omicron is exactly like a flu in terms of severity. We have to live with it. We don't shut down our country because of flu.
이와 관련해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은 기대는 하지만 또 다른 변이 발생의 변수라고 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that's the case, but that would only be the case if we don't get another variant that eludes the immune response to the prior variant. IHME는 한국은 설 연휴 이후 오미크론 감염자가 폭증해 다음 달 25일쯤 최고치에 도달할 거라는 예측도 내놨는데 대부분 무증상 감염일 거라면서 확진자 수가 아닌 입원 환자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ight now project that the peak in Korea would be in February 25 at 145,000 cases. That's your peak daily cases. So you need to prepare for a surge in hospitalization. 그리고 이른바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며 강력한 폐쇄 정책을 펴고 있는 14억 인구 중국도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을 피해갈 수는 없다며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은 아직 멀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를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8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1,8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보고됐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가 평균적으로 덜 심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가벼운 질병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기준보다 1,422명 많고 5,000명대 확진은 지난달 30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사망은 하루 새 74명 늘어 치명률은 0.91%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32명으로 어제보다 11명 줄었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17,283명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돼 오늘은 대표자 출생연도가 9나 4로 끝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9일째를 맞았습니다.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호 기자, 오늘 수색 작업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오전 7시 반부터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사고 9일째인데요. 오늘 또 119 구조대원 등 모두 200여 명과 인명구조견 8마리가 투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 건물 내부 잔존물을 제거하면서 22층 이상 상층부를 중심으로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색 작업에는 구조견과 내시경 장비, 매몰자, 영상 탐지기 등이 활용됩니다. 소방당국은 이와 함께 사고 현장에 잔해물을 쌓아둔 야적장에 실종자와 관련된 흔적이 있는지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0층에는 전진 지휘소를 설치했는데요. 안전진단이 끝나고 건물 상태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지휘소를 중심으로 구조대원을 대거 투입해 수색할 계획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과 함께 건물 쪽으로 기운 타워 크레인 해체를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대원들을 안전하게 투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장에는 1,200톤 규모의 해체 크레인 2대가 조립됐습니다. 오늘 또 기존 크레인을 해체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낙하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와이어로 건물과 연결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런 작업이 끝나면 내일부터는 해체 크레인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크레인 철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사흘에 걸쳐 크레인 철거가 마무리되면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KBS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시청과 광주경찰청 등은 오늘 오전 9시 반쯤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ATTC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최 전 의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의 금품을 받기로 하고 이 중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의 유엔 안보리에 다시 긴급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향후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강화를 요청했던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s. Their attacks are a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공격으로 표현하며 이번 주 중 또 다른 논의를 유엔에서 가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AFP 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이미 요청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멕시코 등이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회의가 현지 시각 오는 20일 비공개로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0일에도 북한의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이 위험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ctual tangible security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we take that very seriously. So there's no devaluing at all. 또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미사일의 재원에 대해 탄도미사일로 평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조사 중이라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왕세자와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수소 경제와 미래 도시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는데 특히 원전과 무기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사우디 현지에서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은 사우디아라비아.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 두 번째 나라입니다. 문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의 공식 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사우디 원전 사업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AE에서 4조 원대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한 데 이어 세계 1위 무기 수입국 사우디에서도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무기 체계의 단순 수출을 넘어 기술 이전을 통한 사우디 내 현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제인들과의 만남에선 두 나라의 교류 확대 분야로 수소 경제와 미래 도시, 보건 협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기업들의 협력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기본 여신 약정은 금융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쉽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사우디 등 6개국이 참여하는 걸프 협력회의 사무총장을 만나 FTA 협상 재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참여한 리야드 지하철 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사우디를 떠나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 이집트로 이동합니다. 리야드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부진한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의 팔자의 혼조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31포인트 하락한 2861.93에 코스닥은 0.77포인트 오른 944.7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나스닥이 2% 이상 하락하는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홀로 매도에 나서며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카카오그룹주가 악재가 겹치며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카카오가 장 초반 9만 원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실적 우려 속에 6거래일 연속 내림세입니다. 한편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S-오일이 닷새 만에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1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패스가 정착됐는데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가짜 백신 패스 유통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스탬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백신 접종센터나 병원 등에서 사용할 백신 접종 확인 스탬프 주문이 밀려들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편물 수신인이 병원이나 백신 접종센터가 아니라 민간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국에 신고도 했지만 무성의한 답만 돌아왔습니다. Schließlich haben wir dann sogar direkt ans Gesundheitsministerium geschrieben, ans Justizministerium und von dort aus wurde uns mehr oder weniger mitgeteilt, dass wir diese Benachrichtigung unterlassen sollten. 연방보건부는 가짜 백신 패스 단속은 경찰 등의 일이라고 미루고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부는 아무런 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만 지금까지 적발된 위조 백신 패스는 11,000여 건. 하지만 패스 위조도 쉬운 데다 온라인에서 별 문제 없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활용 중인 가짜 백신 패스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당국에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퀘벡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프랑스와 르고 퀘벡주 총리는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방역과 치료 비용 등 가중되는 보건 시스템의 부담이 큰 만큼 미접종자들에게 이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퀘벡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주민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 그러나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50%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Respecter le principe de la liberté de la personne et procéder par convaincre la personne de prendre ou non de faire la vaccination. 퀘벡주는 미접종자에게 부과될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한편 세금 부과 방침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퀘벡주에서는 백신 접종 예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무인 탐사선 창어 4호에 탑재된 탐사 로봇 위투 2호가 38개월 동안의 긴 작업을 마치고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1월 3일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한 중국의 무인 탐사선 창어 4호. 창어 4호에 탑재된 탐사 로봇 위투 2호는 지난 38개월 동안 달 뒷면에 토양과 광물 성분을 분석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위투 2호가 주행한 거리는 1000m가 넘고 1000장이 넘는 사진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是我们整个嫦娥4号探测器里面，所有载荷工作时间应该是最长的，它的数据也是获取的是最多的。 당초 3개월 시한부 수명으로 설계됐던 위투 2호는 그 생명이 38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적의 로봇으로도 불립니다. 300도가 넘는 온도차 극복을 위해 밤에는 쉬도록 설정하고 자외선 투사 방지 기능을 탑재한 중국의 기술력이 한몫한 것입니다. 위투 2호가 재정비를 마치면 착륙 지점에서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며 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5年目には1億3000万円もの利益を見込んでいます。すぐに商品化できることが一つ目のビジネスポイントです。 올해로 9회째인 고교생 창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저마다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혁신 경쟁에서 일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젊은이들로 하여금 창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대회의 목적입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채소를 선크림으로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부터 투구개의 혈액이 다양한 시약으로 활용되는 것을 착안해 투구개를 양식해 혈액을 제약회사에 공급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단순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6년 전 이 대회에 참가한 오가와 씨는 아르바이트 중개 앱을 개발해 지금은 200여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크게 성공한 경우입니다. 올해는 모두 353개 학교가 참가했고
우승은 벼농사용 친환경 비료를 제안한 미야기현의 한 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경남 거제시 한 견본주택에서 불이 나서 3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오피스텔 등에 불이 옮겨 붙어서 5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수영 기자입니다. 건물들 사이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도 불기둥이 선명히 보일 정도입니다. 장난 아닌데. 경남 거제시 아주동의 한 견본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이후 불이 인근 오피스텔과 음식점 등에 옮겨 붙으면서 5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3시간 40여 분 만인 11시 20분쯤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견본주택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근무 중인 작업자가 없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 가림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신호등은 뽑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근 교통섬으로 돌진해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옆 차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와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는 경기 화성시 오산동의 한 세차장에서 가로 세로 50cm의 스팀 세차기가 폭발해 30대 직원 B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스팀 세차기 호스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기기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한국거래소가 1년 8개월 동안 거래 정지 상태인 신라젠에 대해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래소의 결정은 재판으로 치면 2심 판결이 나온 셈인데 17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은진 기자입니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 한국거래소는 어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2020년 5월 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불거지면서 거래소가 주식 거래를 중단시킨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거래소 측은 신라젠의 개선 계획 중 영업의 지속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래소의 결정에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거래소가 요구한 최대 주주 변경 등 개선 사항을 충족했는데도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주들이 생각했을 때는 회사의 어떤 가치를 보고 결정한 게 아니고 상장 폐지까지의 모든 결정은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 주주는 17만 4천여 명으로 이들의 지분율은 92%를 조금 넘습니다. 이번 거래소의 결정은 재판으로 치면 2심 판결인 셈인데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안에 열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법률가 회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라젠은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특히 연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노력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열쇠를 쥔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조만간 추가 협의에 나설 예정인데 긴장 완화의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합니다.
두 장관이 전화 통화해서 약속을 잡은 겁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회담에 앞서 우크라이나와 독일을 잇따라 방문해 서방 측 입장도 조율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가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막판 협상으로 이번 회동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Let's be clear. Our view is this is an extremely dangerous situation. We're now at a stage where Russia could at any point launch an attack in Ukraine. 실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인근에 10만여 병력을 결집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북쪽의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상 진전을 위해선 먼저 군대를 물려야 한다는 서방 측 요구에 러시아는 주권이라고 맞서며 오히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확장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Мы никому ничем не угрожаем, но слышим угрозы в наш адрес. 이와 관련해 옌스 스톨렌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새로운 군사 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측 외교수장 간 막판 협상은 동맹과 제재라는 미국 측 압박 카드가 러시아 측 군사 행동을 실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지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지금 KBS 파노라마 카메라에 여의도 일대에 눈이 내려 하얗게 쌓이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 북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발이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경남 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1에서 3cm씩 눈이 와 쌓이겠고 밤부터는 강원 영동 지역에 시간당 7cm가 넘는 눈이 펑펑 쏟아져 대설특보는 더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에 최고 20c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 5에서 15c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 1에서 7cm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3cm 정도입니다. 추위도 이어집니다. 사흘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중부와 전북 북동부, 경북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도 서울이 영하 6.8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보다 추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1도에 머무는 등 중부지방은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